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어제 미국 시장 어땠나요?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굉장히 강한 혼조세를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지되실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뵀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걱정되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 담아왔으니까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지금 시장은 절대 무지성 매수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초반에 강조드린 이유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순위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자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아니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5%도 넘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미국 시장이 어땠었나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거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시장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슈가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 원래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용이 괜찮아질 거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 AI 섹터에서 수익성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채권 문제가 있었는데 금리까지 인상이 안 돼라는 우려 때문에 갑자기 극도의 공포 심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짜 급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어제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소고기, 커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소비재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트윗을 자기 SNS 계정에 올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미 연준 총재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트럼프 관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금리 동결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였던 트럼프 관세를 트럼프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고용밖에 없죠. 그런데 미 정부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지표는 나와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월에 42,000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 42,000개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고,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봐도 알지만 이 민간 지표 ADP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고용 지표와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리포트를 뜯어보게 됐을 때 사실 고용이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중소기업부터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지금 결국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는 서민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이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리스크까지 없어준 상황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 같은 경우에는 가짜 급락이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첫 번째,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면서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TJ 잔고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TJ 잔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버블을 만들었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수치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 번째,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모든 총재들의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QT의 종료가 뭐냐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중에 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연준이라고요. 그 연준한테 당연히 은행이 돈을 빌리겠죠. 연말이나 분기말 같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연준한테 하루 정도 돈을 빌리는데 그거를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었는데 은행들이 연준한테서 돈을 계속해서 빌리는 거예요. 레포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레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부터 연준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데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야? 내 돈 괜찮아? 뱅크런 사태 나오는 거 아니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고요. 원래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은행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유동성이 많은 줄 알아서 너네한테서 돈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져오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다? QT의 종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 드리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니어스 법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가 왔어요. 아니,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미 트럼프 서명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법이 만들 때 바로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1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미 세부 조항이 다 나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12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언제다? 2026년 연초. 그런데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는 지금 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사적 양적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시장의 추가적인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큰 흐름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AI 버블론이 또다시 한 번 더 확산되는 와중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AI 버블이다, AI 버블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기회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물론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겁을 먹으실 주주분들, 무서워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저도 강요를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특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렸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월요일 시초가부터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이 실시간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니까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매수 무서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눌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생각했었던 개인들이 진짜로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눌릴 것 같으니까 진짜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는 남들이 공포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남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남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잖아요. 이 차트에서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너도 무지성 매수를 해라, 무지성 기회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 초반에 무지성 매수는 안 된다, 무작정 관망하는 포지션은 안 된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사실 미국의 금리 동결 이슈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았었던 미국 이슈가 뭐였냐, 바로 트럼프 관세 여론전이에요.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배경 지식을 모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 더 가져왔어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결국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해결되면 호재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금리 동결 이슈 때도 느껴봤겠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극도의 공포.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그런데 관세가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관세 협상 잘 끝내놨는데 또 관세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의문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또다시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극도의 공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140조 원의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었냐고요. 바로 AI 섹터,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샘 알트먼이 AI,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 말만 꺼내도 AI가 버블이다, AI 수익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실제로 140조 원의 투자금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시장의 영향력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관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파괴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워딩을 쓰다 보니까 반감을 가질 주주분들 계실 텐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그 시장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위법이 될 수 있는 거 맞아라고 의심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한 번 다뤘었죠. 지금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소할 확률이 22%로 보고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승소를 할 확률이 낮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대법원의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원이 6명, 민주당 인원이 3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야 무조건 통과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투표를 하는 인원이 공화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명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 2명이 누구냐? 제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니 베럿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밌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부하 직원한테 종종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그 카드를 가지고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의회가 규제를 하지 못하면은 대법원이 해야 된다, 대법관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낮은 확률의 승소 확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의적인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고 있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취조한 기사인데, 지금 월가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환수금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인데 그게 환수되게 됐을 때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진짜 똑똑한 게 그 돈을 자기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한 20센트 정도로 팔고 있는데 거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투자가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5배의 수익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는 빵원 마이너스 100% 손해요.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법안은 당연히 위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럼 너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인 사람한테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10분 동안 뭐라고 떠들었나요? 이번 급락 같은 경우에는 12월 금리가 동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찌라시 때문에 나온 가짜 하락이라고 얘기 드렸었고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확률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QT의 종료, TGA 잔고에서 추가적으로 공급될 유동성,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지니어스 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나오는 사적 양적 완화까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윗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하고 있는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트럼프 관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트럼프 관세 법안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트럼프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트럼프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정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를 할까요?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해요. 왜? 신고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후회를 하죠. 11만 3,400원 고점을 뚫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인이 분할 매도를 들어갈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한다고요. 이 정도의 조정을 회복하고 이 정도의 상승률을 만들어줘? 이 윗구간의 매물대 다 털렸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추경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경 매수를 진행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다 쓰게 됐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했었던 시장의 파괴적인 영향력, 대법원 심리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게 된다면 당연히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대응을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주가가 반등하고 나서 윗 구간에 중요한 구간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 계속해서 띄워드렸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조금 의문이신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대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물론 일시적으로 시장에 쇼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윗구간에 대응을 잘 해놨다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반등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품목의 관세를 매겨서 관세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 자유무역 시대 때 일본한테 이렇게 관세를 뜯어왔어요. 그 얘기 지금부터 드릴게요. 일본 철이 유명한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강 산업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이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불러요. 일본아,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너네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철강으로 뭐를 만들어? 라고 물어봐요. 뭘 만들겠냐? 당연히 군수품 만들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군수품 완전히 안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산 철강이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게 관세를 매길게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당연히 웃긴 얘기인데 이게
미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얘기도 못해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고요. 이렇듯 트럼프는 다시 관세법 203조와 무역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개별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일시적인 쇼크, 파괴적인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이후로 역대급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우리 개인 주주분들 힘들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주식시장에 있는지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나무만 봤죠. 개별 종목 이슈만 봤고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깡통도 찼죠.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지만 억대 원의 빚도 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투자가 아니라 투매였구나 깨달았다고요. 그 이후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다행히도 운이 좋게 시장 상황이 잘 맞춰주면서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 드리지만 이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겪기 위해서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특징이 강한 유동성 강세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재료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수치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도와드리겠다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4글자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신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꼭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오늘 종목 분석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멋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AI와 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는 시장의 움직임에서 순환매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승의 초입에 있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노력 마지막까지 보상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해보죠.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